안녕하세요. 바다군이 다 알려준 호주 바다주 진행을 맡은 바다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이제 바다주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제 보이는 팟캐스트 이제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 1부와 2부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1부는 이제 조기 유학 관련해서 이제 도움을 드릴 거고요. 2부 관련해서는 호주 취업 시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로고송 한번 듣고 시작하죠. Yeah, 유학을 원한다면 welcome to my 호주. 근데 웹 서칭에도 광고 글이 전부 강무 작정 떨어고픈 내게 필요한 건 바다군이 다 알려주는 호주. 일단 켜 팟캐스트 교감해 like yes. 우린 아주 솔직 호주 우리 나 body no flex. 돈 일단 들고 들어봐봐 빨리 고민 편견 오해 싹 다 풀어줘 like 마사지. 일단 저희한테 효리가 안 들렸어요. 효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보이는 팟캐스트 1부 이제 막을 올릴 건데요. 이번 1부는 이제 꼭 알아야 할 호주 유학 10가지 성공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이제 1부 패널을 맡아주실 20년 경력의 조기 유학 전문가 권양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목소리만 그동안 이제 청취자분들하고 뵙다가 이제 직접 이제 실제로 뵀는데, 직접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예, 목소리로만 뵙다가 이렇게 청취자분들하고 직접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그럼 우선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오늘 얘기하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제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네. 이제 조기 유학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제 10가지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집약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그 첫 번째 먼저 드려볼까요? 네, 제가 20년 노하우를 담아서 조기 유학을 고려하실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10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호주 조기 유학 10가지 성공 법칙 중에 첫 번째, 지역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호주로 조기 유학 고려하시는 학부모님들이 특히 공립학교를 고려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우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지역으로 가야 되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시드니, 뭐 멜번, 브리스번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시드니 내에서도 어떤 동네, 뭐 아니면은 멜번 내에서도 어떤 지역, 브리스번에서도 어떤 동네, 뭐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공립학교는 결국 그 동네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는 곧 동네 분위기다라고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로 좌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동네가 이제 추려지게 되면 이제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렌트비, 뭐 생활비, 아니면은 그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영어 실력 등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역에서 필요한 영어 실력은 가디언을 하고 계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그 생활적인 적응, 네. 예, 적응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언급을 좀 해드릴 거고요. 네네. 학부모님들이 렌트비를 한 달에 보통 뭐 렌트비만 순수 네. 집값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무한정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주변에 대형마트가 없어갖고 또 차가 있어야지 지낼 수 있는지, 아니면 아무리 학군이 좋다고 해도 선뜻 막 무조건 뭐 비싼 지역으로 간다, 이건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지역을 고려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이제 보면은 이제 강남 7학군, 목동 7학군, 강남 8학군 이런 네, 식으로 네. 성적이 우수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학업 그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네. 이런 동네들이 분명하게 이제 있는데, 이제 호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동네들이 구분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이제 그런 동네들을 무턱대로 갈 게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상황에 맞춰서 렌트비나 아니면 주변 인프라나 아니면 영어적 생활 환경 등을 이제 같이 고려해가지고, 네. 이제 동네를 선택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동네가 선택이 됐으면 그 동네 학교를 이제 그냥 가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꼭 알아야 될 호주 조기 유학 10가지 성공 법칙 두 번째,
학교 선택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역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지역이 좀 좁혀졌다 그러면 이제 학교를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를 정할 때 학교의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 그런 것만 기준으로 할 건지, 뭐 학생의 규모를 기준으로 할 건지, 학교의 외국인 비율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호주인 비율을 기준으로 할 건지, 그런 내가 원하는 기준을 좀 정하셔서 다시 학교를 좀 좁혀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수한 동네인데 학교 학업 성취도가 거기에 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동네 우수한 학생들은 그 학교가 아닌 그 지역에 있는 좋은 무슨 사립학교나 아니면 무슨 셀렉티브나 뭐 이런 데로 가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300명 미만 정도야 되게 소규모 학교예요. 그런데 뭐 그런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니까 뭐 학교 규모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대규모 학교다. 그렇다고 또 그것도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대한 케어가 이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사실 가보지 않고 다녀보지 않고 그런 학교를 찾을 수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전문가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통해서 이 학교에 뭐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고 유학생 숫자는 어느 정도 되고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유학생을 위한 케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호주인이 많아야만 좋은 학교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시드니든 멜번이든 뭐 어느 도시를 가던 좋은 학교를 그러니까 좋은 지역을 가보면 아시안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동양인이 많으면 뭐 좋지 않은 학교다, 뭐 호주인이 많으면 좋은 학교다, 이런 기준은 사실 좀 맞지 않고요. 학생의 나이, 학년, 뭐 영어 실력, 뭐 목표, 학생의 목표, 학생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기준점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학업에 포커싱이 돼 있고, 어떤 아이는 뭐 그림을 잘 그리고, 아니면 어떤 아이는 뭐 체육을 잘하고, 이렇게 학생들마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특징에 맞춰서 학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분명한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할 때는 이제 분명한 기준점을 갖고 이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학교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랑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자, 조기 유학 10가지 성공 법칙 세 번째. 아이들의 특성과 적성을 좀 파악을 하라. 특성과 적성. 호주는 각 학교들마다 특별활동, 방과후활동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어떤 특기랑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에 흥미를 갖고 있어요. 뭐 이제 클래식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아이인데 아주 너무 소규모 학교로 가면 내가 원하는 악기를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규모가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한다던가, 또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 요즘 많잖아요. 동물을 되게 좋아하고 케어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선택할 때는 뭐 학교에 이렇게 동물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관리하는 축사가 있거나 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또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지금 이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호주 학교는 이제 공립학교라고 해도 이제 학교 자체에 골프장 있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요트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맞아요. 되게 다양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어떤 학교는 연극단을 또 운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매년 정기적인 연극회를, 공립학교인데도 되게 그런 우리가 이제 만나보지 못한 그런 좀 특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의 적성하고 특기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되게 즐겁게 적응할 수 있고요. 제가 호주 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었을 때 학교가 이제 끝나는 3시가 그러니까 3시가 바로 지난 그 시간대였어요. 3시 반 정도 됐었나? 근데 아이들이 막 의자를 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표정이 막 웃고 뭐 막 재미있고. 그래서 뭐가 저렇게 재밌을 것 같고, 제가 학생 하나 물어봤어요. 불러서 지금 무슨 시간인데 이렇게 재밌어? 그랬더니 그 특별활동 시간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자기가 특기 있어 하는 것들을 배우러 가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활동 한다 그러면 재밌죠. 나는 방송반 하고 싶은데 면접에서 떨어졌어. 우울해. 그러면은 어디 가요? 매듭반. 뭐 이렇게 뭐 밀려갖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 선택해야 되는데 호주는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학교 적응하는 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예. 호주 조기유학 10가지 성공 법칙. 네 번째. 특성화 고등학교를 공략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성화 고등학교요? 네. 과고나 외고 막 이런 느낌인가요?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호주에 특성화가 있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호주도 특목고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외고는 아니고요. 네. 수학하고 과학을 매우 좋아하는 이른바 수학과학고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외에 뭐 댄스나 드라마 같은 뭐 체육 이런 것들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예체능 계열 고등학교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댄스나 드라마 뭐 예체능 쪽은 그걸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고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도 그쪽을 위해서 전문으로 하는 학교를 찾아서 유학을 가겠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뭐 골프는 있었어요. 골프는. 근데 그래도 좀 많이 찾는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는 수학하고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 소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 천재, 과학 천재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좀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서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호주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남쪽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남호주라는 주가 있어요. 네. 그 주의 주도가 아델레이드고 그 아델레이드라는 도시 안에 플린더스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네. 그 대학교 안에 대학교 안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대학교 부설 되게 같은 약간의 그런 식이지만 대학교 부설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일단 공립학교예요. 그렇지만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플린더스 유니버시티 로고도 볼 수 있고요. 그 학교 이름이 Australian Science and Mathematics School이라고 해서 ASMS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학교는 네. 수학이나 과학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클래스를 가보면 이렇게 낮은 책장들 있잖아요. 네. 책장들이 이렇게 한 어깨, 앉았을 때 머리 높이? 그러니까 밖에는 안 보이죠. 또 벽으로. 네. 선생님들이 뭐 서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벽이 없는 클래스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과학 실기하는 그런 클래스는 다 따로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업을 할 때는 교실에 문이 없어요. 벽도 없어요. 특이하죠. 네. 그렇게 교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그 안에서 거의 이렇게 토론. 완전 자유로운데? 네. 네. 근데 그 토론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복도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교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이 없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네. 아무도 외부인한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집중력이 굉장히 집중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리고 교복도 안 입어요. 교복이 이렇게 자켓 같은 거 있긴 하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의 모든 학교들은 이제 교복을 입잖아요. 그런 식의 교복은 또 안 입어요. 어쨌든 그런 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정말 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있고 소질이 있는 걸 좀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겠죠. 제 학생 중에 한 명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 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입학 허가를 받아줬더니 저한테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고맙습니다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그 과학 천재, 수학 천재가. 네, 그 친구는 진짜 수학도 정말 잘하고 과학 사이언티스트,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질문 하나가 들어왔어요. 네네. 호주 특목고는 공립인가요? 사립이 많은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보통은 이제 공립에 특목고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사립 경우에는 사립 학교 내에서 이렇게 원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따로 띄어서 수업을 하는
특수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요. 대답이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아이 진로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네. 정해졌으면 이제 특성화 학교를 통해서 이제 진로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쵸? 방향이 네. 특히나 이제 수학과학 쪽이라면 맞아요. 정말 이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호주 조기화 10가지 성공 법칙 5번째부터는 예, 이제 학업 생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바로 호주 학교 내신 잘 받기 되게 중요하죠. 호주 대입은 11학년, 12학년에 내신하고 12학년 말에 보는 우리나라 수능 같은 대입고사 네. 그렇게 해서 각각 50, 50 들어가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A타라는 성적을 받게 돼요. 네, A타라는 얘기는 그동안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A타를 가지고 대학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A타를 잘 받게 될 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적극적인 학교 생활. 학교 가서 교실에 앉아서 나 영어가 좀 부족해 갖고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발표도 잘 안 하고 겨우 숙제 해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그 팀 플레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는 뭐 라이팅 에세이는 잘 써서 냈어요. 쌤은 잘한 것 같은데 선생님도 칭찬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 그게 뭐냐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활발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11학년 때 선택한 과목들 중에서 이렇게 왜 12학년 때까지 연결돼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네. 11학년도 해야 되고 12학년도 해야 되고 그런 과목들은 11학년 시작을 했는데 이거 나 아닌 것 같아. 바꾸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가산점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합법적으로 11학년 3텀부터는 과목을 못 바꾸지만 원텀, 투텀에는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한 과목이 끝까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과목들은 중간에 바꾸면 가산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10학년을 마치기 전에 내가 어떤 전공을 할 것인지를 대략 이과냐 문과냐 정도를 정하고 11, 12학년의 과목 선택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과목인지 쓸데없이 좀 욕심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과목, 가산점이 높은 과목을 선택을 해서 대입의 점수를 좀 높여만 보겠다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대감만 해서 네, 근데 이게 자기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고 자신이 없으면 가산점을 노렸다가 가산점 이상으로 마이너스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않았는지 좀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팅. 모든 시험이 우리나라처럼 사지선다가 아니에요. 네. 라이팅이 잘 안 되면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글쓰기 이거 진짜 뭐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좀 하지 평상시 할 일이 잘 없잖아요. 시험에도 대입고사에도 뭐 라이팅 거의 몇 개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난 정말 부족하다 라이팅에 그런 경우에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학교에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을 하시면 선생님이 계속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세요. 네. 수정을 해주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근데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정말 버겁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과외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돈을 써서 과외를 하는 것보다는 학교 선생님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서 라이팅에 대한 서포트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요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단 과목을 전략을 짤 때는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파악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과목을 좀 선정을 해주고 특히 이제 좀 중요한 라이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선생님한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선생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서 모든 학교가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동양 학생들한테는 조금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선생님한테 먼저 다가가가지고 네. 이제 막 질문하고 여쭤보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배우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호주 가서. 그럼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걸 적극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확실히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번째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호주 조기화 10가지 성공 법칙 6번째. 성공적인 대입 준비입니다. 이제 내신 잘 받으면 이제 대학 가야 그렇죠. 되니까. 예. 호주에서 의무교육 기간인 이제 이어 10까지를 마치고 나면 11학년, 12학년, 이어 11, 이어 12는 대입하고 관련되게 학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나면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문과, 이과 선택해서 문이과로 나눠지고 이제 앞으로는 통합될 거라고 하지만 나눠지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떤 전공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맞춰서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2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고2로 딱 올라가면 문과, 이과가 확 극명하게 나눠지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12학년에 가서 선택해야 되는 과목을 내가 10학년 끝나면서 정해야 되고요. 학업에 관련된 그런 과목을 선택을 한 거 가지고 그 과목에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11, 12학년에 배운 과목들 가지고 이제 대입고사를 치르고 네.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뭐 HSC냐, 뭐 VC냐 이런 식으로 대입고사를 보게 돼요. 만약에 뭐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으면 IB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되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호주 대입에 있어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HSC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 전체 과목이 호주는 한 180개 정도 된대요. 되게, 예, 그게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은 과목이 있는데, 그럼 그걸 모든 학생들이 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이 중에서 수능의 필수 과목인 잉글리시는 당연히 봐야 되고요. 나머지는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내신 잘 받게 하고 이어지게 되는데,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 그걸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인문학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네.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엔지니어링을 하려는 학생들이 네. 수학하고 물리를 싫어한다. 그러면 이거는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총 6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네, 6개. 네, 네. 6개 과목 선택하는데 그 중에서 5개는 시험 보는 과목이에요. 대입에서. 나머지 한 개는요? 나머지 한 개는 그냥 본인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하셔도 되고, 옵셔널로? 네, 옵셔널로. 제가 또 만나본 학생 중에 호주 학생이었는데, 호주 남학생이었는데, 퀸슬랜드에 있는 이제 공립학교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호주 남학생이 이제 그 학교에 아마 그 학생 회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무슨 전공을 계획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이언티스트를 원하기 때문에, 과학 쪽으로 갈 거래요. 그래서 네. 그럼 너는 지금 무슨 과목 하고 있어? 그랬더니 영어 수학 빼고 전부 과학 과목이에요. 6개가 전부 다. 네. 그래서 하나 정도는 다른 거 해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과학이 제일 쉽대요. 그런 학생들이면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학과학 전문 고등학교를 가도 되지만 꼭 그런 학교를 가야만 그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은 일반 공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 과학을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다시 얘기를 들어가서요. 6개 과목을 선택하는 것 중에 무리를 해서 과목을 선택하면 시험 볼 때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본인이 어떤 전공을 할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고 거기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문과를 해야 될지 이과를 해야 될지 좀 알쏭달쏭하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네. 그럴 때는 수학하고 과학을 꼭 하나씩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하고 좀 가는 게 나중에 전공 선택할 때 훨씬 유리해질 거라고 보고요. 보통 호주에서 가보면 11학년 4텀부터를 12학년이라고 불러요. 네. 예. 그때 성적이 가장 A타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된다는 거고 11학년, 12학년으로 연결이 되는 과목들은 절대로 좀 변경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이제 학교에서 진로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도 좀 더 수월할 거고 아마 선생님들도 충분하게 도움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는 학생들 중에 10학년 말에 과목 선정을 할 때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과목표를 보내줘요. 자기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 리스트를. 네. 그래서 저 뭐 전공하고 싶은데 어떤 과목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문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A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그 길에, 그러니까 주어진 것만 따라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략적으로 내가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좀 전략을 짜나가야지
예치 대학 가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그쵸.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부분들. 호주 대입제도는 한국하고는 좀 달리 개개인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사실 무궁무진해요. 네. 그만큼 전략이 중요한데요. 그럼 이제 7번째 얘기해볼까요? 호주 조기유학 10가지 성공 법칙 7번째. 예. 커뮤니티를 활용하라 라는 건데요. 네. 커뮤니티 활동이야말로 우리 애가 호주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의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최고의 그 좋은 점. 네. 예. 커뮤니티라고 하면 이제 우리로 치면 동아리?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일까요? 맞아요. 커뮤니티 그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호주 친구들하고도 좀 사귀고 호주 문화도 접하고 그들하고 쉽게 동화가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같은 관심사를 갖고 모인 친구들이다 보니까 단순히 뭐 같은 반의 친구, 뭐 같은 뭐 짝꿍 이런 거라서가 아니고 진짜 서로를 쟤랑 나랑 관심사가 같아요. 할 얘기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로서의 마음을 좀 더 잘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아이가 대학을 가더라도 단순히 유학생으로 생활을 하게 될지 아니면 호주 대학교의 대학생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을 해나가게 될지 네. 이런 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에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 네. 보통 주변 친구들을 보면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호주 사회로 들어가서 네. 이제 호주인의 대학생으로서 생활을 음.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유학생이라는 벽을 두고 맞아요.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친구들 저는 이제 조금 후각 쪽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조금 그런 거에 따라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바다구님은 조기 유학부터 하신 건 아니었죠. 그쵸. 예, 그래서 아마 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호주 조기 유학 10가지 성공 법칙 8번째. 예, 조기 유학은 영어 캠프가 아닙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이 영어 캠프랑 조기 유학이랑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영어 캠프는 말 그대로 아주 단기간, 뭐, 한 달 아니면 뭐 3개월. 어쨌든 3개월 이내에 단기간 동안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뭐, 영어 환경에도 좀 노출도 시키고 함으로써 영어에 어떻게 보면 약간 밑바탕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언뜻 보면 조기 유학하고 목적은 좀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선 기간부터 좀 큰 차이가 있죠. 예. 캠프는 한 달이나 아니면 3개월. 조기 유학은 최소 보통 1년 이상. 예, 초등학생은 지금 호주에서는 2년까지만 비자를 주지만, 중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비자를 다 주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학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기간 차이는 학생들의 그런 마음가짐에도 차이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기간에 최대한 이제 많은 거를 경험하고 이제 생활해보고 하는 게 단기 캠프라면, 네. 그런 생활을 1년 동안 계속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기 유학이라는 거는 단계별, 기간별, 단계 학생들이 이렇게 어떤 거를 이제 포인트로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단계별로 밟아나갈 수 있게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서, 네. 호주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도 이 교실의 일원이구나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예, 그렇게 경험하고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 조기 유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아이가 호주 교육 환경을 단순히 경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교육 환경이 나한테 굉장히 잘 맞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호주 교육이 주는 수혜를 좀 받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기 유학이 아닐까 생각해요. 보통 이제 조기 유학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단순하게 영어만 배우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장기간 이제 호주 교육 제도에 노출이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호주 교육이 추구하는 이제 그런 인재상이 돼가도록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조기 유학이네요. 맞아요. 호주 조기 유학에 대한 이해 또한 이제 분명하게 중요할 거고요. 네. 단순히 뭐 경험만을 목적으로 오는 건 아니니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기 유학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이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같이 가시는 어머님 혹은 아버님, 가디언 하시는 분들이죠. 가디언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야만 아이 역시 성공적인 조기 유학을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9번째. 호주 조기 유학 10가지 성공 법칙 9번째. 예. 가디언의 역할에 충실하라. 가디언의 네, 역할. 네. 네. 그럼 이제 가디언의 가디언, 역할. 그게 뭘까요? 뭘까요? 그쵸. 가디언이 뭐 하는 뭘까요? 걸까요? 가디언. 말 그대로 이제 법적인 보호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인 그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학업적, 생활적 부분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가디언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도 제공해줘야 되고, 아이가 학업을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가디언의 역할인데, 가장 중요한 가디언 역할은 아이 케어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종종 가디언으로 가 계신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네. 종종 보게 돼요. 부모님들이 영어를 아이들처럼 유창하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좀 드물긴 하지만, 근데 요즘은 워낙 부모님들도 영어를 질리도록 공부하면서 커오신 세대라서 단어나 뭐 기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학교에 학부모 면담일에 있어요. 면담일. 학부모님이 네. 선생님하고 면담하는 날이 있는데 네. 그 면담일에 내가 영어가 원활하지 않아. 참 난감해요. 그쵸? 그때 내 아이가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정도는 듣고 질문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그게 그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학교에 통역 서비스가 다 있거든요. 통역 서비스요? 네.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미리 통역 서비스를 요청을 하시면 네. 학교에서 이제 뭐 영어와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사용하는 선생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뭐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 왜 호주에 온 지 되게 오래되신 분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연결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통역 서비스 요청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가디언으로 호주에서 생활을 아이와 같이 하신다면 부모님들께서도 쉬지 말고 영어 공부에 좀 힘써주시기를 당부해드리고 싶어요. 영어. 네. 하다못해 뭐 집에 뭔가 안 돼요. 전화로 서비스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돼. 애한테 야 너 일로 와봐. 전화 좀 대신해줘. 이런 분들 많으세요. 네.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해요. 근데 좀 이제 지내다 보면 애들이 짜증내요. 엄마 이것도 못해.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네. 되니까 그럼 엄마도 스트레스고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함으로 아이들이 이제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것보다는 엄마도 같이 노력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더 아이와 이렇게 돈독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맞죠. 네. 저희 진짜 얘기 들은 게 이제 막 네. 엄마랑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애들이랑 싸울 때 네. 이제 꼭 애들이 불리하면 영어 큰다고 막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못 알아. 맞아요. 대화가 이제 끊어지니까. 맞아요.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호주에서 과외를 끊이지 않고 아이들한테 과외를 시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저는 아주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사실. 네. 아이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미리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분명히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아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세요. 네. 근데 애는 자기는 별로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일단 좀 두셔야 돼요. 그리고 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어느 순간 도움 요청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나 라이팅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학교에서 말하고 뭐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숙제 낼 때 나는 잘했다고 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좀 힘듦을 토로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지원을 잠깐 해주시는데 3개월을 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 왜 그럴까요? 그 3개월보다 길게 가면요. 아이가 이제 거기에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하나의 일과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너무 내가 간절히 원해서 이거를 꼭 해서 나는 요거를 내 그 실력으로 딱 상향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학교 가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극도로 효과를 딱 보려면 아이가 요청했을 때 엄마가 줄 수 있는 기한은 3개월이야 라고 딱 정해버리면 아이가 그 3개월 동안은 자기가 부족한 거를 다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아이도. 그러면 3개월 후가 되면 아이가 이렇게 성장이 돼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실 수 있어요. 한번 실험해 보셔도 되세요. 네. 심지어 그러면은 11학년, 12학년 막 수능 대학 직결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아이가 좀 더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 네, 그런 케이스가 제가 또 있었어요. 12학년 학생이었어요. 이제 그 대입고사를 딱 봐야 되는 상황인데 내신도 이제 거의 다 나왔죠. 네. 그 시험 보기 한 석 달 전이었어요, 정말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지사님, 저 영어 라이팅이 너무 걱정이 돼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부족해서 점수를 원하는 만큼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라이팅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서 제가 어머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과외 선생님을 좀 알아봐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딱 3개월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만족스럽게 봤다고. 그래서 그 학생이 시드니 대학교 갔어요. 오. 네. 그래갖고 정말 본인이 아주 극도로 필요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딱 적재적소에 딱 투입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절실하게. 네, 효과를 아주 최고로 잘 받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마지막. 예, 호주 조기유학 10가지 성공 법칙 마지막 10번째. 예, 가디언의 적응입니다. 어머님 또는 아버님이 가디언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시는 분들 중에 계획된 시간을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경우가 보면 가디언 분이 호주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아니고 가디언이. 네, 사실 저는 조기 유학 상담할 때 아이 걱정은 안 해요. 네. 애들은 어디나 갖다 놔도 적응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이들은 머리가 스폰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본능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언어 습득을 그만큼 또 빨리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빨리 영어가 습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어 실력, 그 지역의 영어 실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 가디언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정말 영어가 부족한데 아예 학군만 막 고려해서 호주인만 완전 빽빽한 그런 지역으로 갔어요. 그럼 어머님은 분명히 집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생활을 하게 되실 거예요. 우선 이제 호주인들만 좀 가득한 지역이면 외국인으로서 어설픈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뭐 영어를 잘못했나 막 자신감도 자꾸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집 밖에 마트 가는 거조차도 영어를 좀 더 잘하는 우리 애를 데리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기겠죠. 당연히 그 뭐 옆집 아줌마도 사귈 기회를 잃어버리실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외롭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우울증도 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면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으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애는 너무 잘 적응하고 있는데 엄마가 적응을 못해서 중도 포기하고 들어오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아이 적응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가디언의 적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을 선정하실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고려를 해서 내가 영어가 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아시안들이 조금 있지만 학군이 좋은 그래서 내가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엄마들도 커뮤니티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아이들은 커뮤니티 활동 학교에서 뭐 네. 이제 하겠지만 엄마는 그 동네에 뭐 교회 활동이나 지역에 뭐 YMCA나 YWCA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데서도 커뮤니티 뭐 영어 무료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 가서 친구들도 좀 사귀고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벽을 좀 깨려는 노력을 좀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좀 수월한 가디언의 생활과 아이의 성공을 위한 가디언 역할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다시 한번 네. 되짚어 볼까요? 아, 그럴까요? 음. 자, 그러면은 처음에 무슨 말씀드렸죠? 지역 선택하기. 지역 첫 번째. 두 번째, 학교 선택하기. 학교 선택하기. 예. 세 번째, 아이들의 특기하고 적성을 파악하라. 네 번째, 특성화 고등학교를 공략하라. 다음에 이거 다섯 제일 번째. 신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다섯 번째, 호주 학교 내신 잘 받기. 내신 잘 받기. 예. 그다음 성공적인 대입 준비. 성공적인 대입 준비. 커뮤니티 활용하라. 그럼 저기 조기 유학은 캠프가 아니다. 조기학은 예, 캠프가 아이들 아니다. 너무 푸시하지 마시라고요. 다음 아홉 번째, 가디언의 역할에 충실하라. 가디언의 역할, 예, 그다음에 가디언의 적응. 가디언의 적응. 그렇게 해서 10가지 10가지 추려봤습니다. 네. 얘기했고, 이 10가지를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만 나가시면 이제 음. 조기 유학 준비하시고 해 나가시는데 꽤나 성공적인 조기 유학을 이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오늘 되게 조금 좀 만나도 뵙고 네. 이렇게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오늘 이제 조기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보이는 팟캐스트 일부 이제 꼭 알아야 할 조기 유학 10가지 성공 법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직접 만나 뵈니까 어떠셨을까요? 아, 좀 되게 처음이라 되게 긴장되고 제가 말씀을 잘 드렸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조기 유학에 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더 말씀드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게 한정된 그 시간과 공간인 관계로 예, 일단은 간단하게 10가지만 말씀드렸고요. 잠시 후 2부도 남아있고요. 네. 2부에서는 이제 호주 직업산업위원회 회원이 알려주는 현지 취업시장을 알아야 호주 유학 의민이 보인다 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